일본을 폭격하고 있는 7호 태풍 안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ANN 통신과 NHK는 속보로 안필의 피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본 기상청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고온으로 인해 일본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며 도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태풍이 일본 혼슈 동북부를 관통한 데 이어 16일 또 다른 태풍이 일본 수도권을 향해 접근해 오면서 일본 전역이 다시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제7호 태풍 안필은 16일 오후 2시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일본 수도권 남쪽 해상에서 시속 15km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초속 45m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부에서 반경 130km 이내 지역에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안필은 16일 밤 늦게 수도권이 위치한 간토 지방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혼슈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17일 낮까지 간토 지방에는 최대 250mm,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각각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고속열차 신칸센의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구간 운행이 이날 중단되었으며 도쿄와 도호쿠 지방을 오가는 구간 운행도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열차가 다니는 구간 중 상당수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수백 편의 항공편도 결항되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긴급 폐장을 결정했고,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NHK는 태풍이 상륙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틀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미야자키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이 난카이 해곡에 잠자던 단층을 자극해 규모 8에서 9의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상 처음으로 대지진 주의보로 불리는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하며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전역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추가적인 대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 6호 태풍 마리아가 일본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 7호 태풍과 8호 태풍이 연이어 태평양에서 발생하며 일본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6, 7, 8호 태풍이 앞다투어 일본 상륙을 위해 대기표를 받아 입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8호 태풍이 일본에 직접 상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찬 분석이 나왔지만 7호 태풍의 경로가 공개되며 일본 열도는 초비상사태로 빠졌습니다. 16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안필은 태평양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 해상을 시속 20배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안필이 일본 간토 지역과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역을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전역에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필의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0m에 달합니다. 태풍이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수도권이 포함된 간토 지역과 도호쿠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토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60m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4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항공은 16일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217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전일본 공수도 280편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JR 도카이는 도쿄와 나고야 구간의 신칸센 운행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태풍 대비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늦은 장마와 12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연이어 태풍이 일본을 덮쳤고, 당시 태풍 찬투는 한국으로 올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며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특히 규슈 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야후재팬에는 코로나가 심각하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이 올림픽에 의료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또 말을 바꾸며 보내주지 않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등 일본 극우 세력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역대급 폭우 피해에도 일본의 처참한 행정력으로 인해 복구는 요원해 보였고 그렇게 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은 2021년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이례적인 폭우였을 뿐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은 안심시켰는데요.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서일본 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일본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부터 규슈 지역과 간사이 지방에 형성된 저기압 때문에 비가 강해지고 있고 서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20mm가 넘나드는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수심이 낮은 일부 댐들은 범람해버렸고 이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시즈오카현 주민들은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민들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행정인력들은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흘려보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능한 일본의 행정력 때문에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인들. 이에 일부 깨어있는 일본인들은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 처리에만 전념하지 말고 한국처럼 예방에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일 새벽부터 규슈 지방에는 산발적인 지진이 관측되었고 오후 3시 8분에는 노토시 인근에서 6.0의 지진이 관측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시카원전에서 불과 45km 떨어진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전 측에서는 원전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NHK 방송은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6약 이상이 관측된 것은 2007년 3월 25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당시 지진은 7단계까지 분류되는 일본 지진 경보 단계에서 6.9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4일 새벽에는 혼슈 요코하마 남동쪽 섬 규모 6.2의 지진이 관측되었는데요. 다행히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하였지만 기상청은 올해에만 일본 전역에서 40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되었다고 덧붙이며 일본인들에게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시카원전이 타격을 받을 경우 지난 후쿠시마와는 완전히 다르게 동해를 다시는 쓸 수 없는 바다로 만들 수 있다며 사전적인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능한 일본 지자체 때문에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인들. 매년 저렇게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한국처럼 예방에 많은 예산을 쏟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닌 일이 발생하면 사후 처리에만 전념하는 한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즈오카현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작년 기록적인 폭우에 지반이 많이 붕괴되거나 유실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복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 또다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2천여 가구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 북동부, 이바라키현 남부,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가 태풍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본 현지는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8월 13일부터 또다시 특집 보도를 편성하며 태풍 상황과 피해 상황을 라이브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면 태풍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왜 매번 일본만 향하는 것입니까? 2년 전 태풍 찬투는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야지 어떻게 방향을 꺾는단 말입니까? 남쪽에서 발생한 태풍이 한국으로 향하려면 일본을 지나야만 하는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누굴 탓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론의 보도에서보다 태풍이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건 저만 느끼는 것인가요? 모두 태풍이 비껴지나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태풍이 더 강력한 느낌입니다. 이제 이런 태풍 걱정을 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지진 태풍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네요. 이상 기후 덕분에 태풍과 호우가 번갈아 일본을 덮치고 있습니다. 태평양 심해류가 7, 8년 주기라 바뀐다고 들었는데 따뜻한 바닷물이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만큼 호우와 태풍이 더 활발하게 내릴 거라고 합니다. 이 흐름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일본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태풍의 방향이 조작 가능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일본의 태풍이 안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이 경로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혹시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일본으로만 계속해서 태풍이 오고 있으니 불안합니다. 이러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죠? 폭염 아니면 폭우, 지진 아니면 태풍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올겨울에는 또 한파가 몰려오는 것 아닌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과연 정말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